빠방하이. 따뜻한 햇살에 졸음이 솔솔.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요? 햇살만 스쳐도 간식 생각나고, 산책 나갔다가 떡볶이 냄새에 발길이 멈추고, 바람만 불어도 달콤한 딸기 냄새 나는 것 같고, right? 오늘은 일본의 기상천외한 딸기 먹방부터 국민과자 초코비의 씁쓸한 현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신기한 일본 디저트 문화 탑 8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빠키 채널이 드디어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경축. 멤버십 전용 배지는 기본, 덕질 브이로그, 캐릭터 굿즈 소개, 애니송 요리 만들기 영상 등 기존 컨텐츠와는 살짝 결이 다른 다양한 회원 전용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회원 전용 캐릭터 굿즈 증정 이벤트, 애니뉴스 소개 등 회원 전용 게시물, 덕후 고민 상담, 추억의 애니 월드컵 등의 멤버십 전용 라이브 등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뿅! 소풍날 나눠 먹을 과자를 사러 온 떡잎마을 방범대. 허름한 구멍가게이지만 아이들에겐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초콜릿, 사탕, 쫀득이 같은 달콤한 캔디류 간식부터 풍선, 구슬, 딱지, 팽이, 스티커 없는 것 빼고 다 있죠. 이렇게 신나게 장보기에 나선 아이들. 여러가지 맛의 쌀과자, 돌멩이 모양 초콜릿, 보기만 해도 달달한 꼬마 도넛, 새콤한 레몬 사탕, 불면 피리 소리가 나는 피리사탕, 오징어구이 꼬치. 역시 절친 아니랄까봐 중복되는 거 없이 야무지게도 골라왔네요. 비록 구멍가게에 저렴한 불량식품이긴 하지만요, 다같이 간식 먹방을 하는 걸로 마무리.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가던 그곳, 바로 문방구. 100원이면 세상을 가졌던 8, 90년대생들. 아폴로, 피저, 스탬프 사탕, 쫀디기, 차카니, 나나콘, 쌀대롱. 단돈 500원이면 과자 쇼핑 쌉 가능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원산지에 정체불명의 색소와 지나치게 진한 조미료 맛에 환장의 콜라보였지만요, 이게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추억 지대로죠. 한국의 불량식품처럼 일본에도 아이들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불량식품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가시. 한자로는 저렴이 과자라는 뜻으로 저렴하고 독특하고 재밌는 걸로는 세계 최고급인데요.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진 않지만 일본 가옥 문화의 특성상 다가시 가게가 몇 대째 전통으로 내려온다든가 아예 전문적으로 이쪽 방면으로 나아가는 기업이 있는 등 제대로 된 전통 문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anyway, 일본인들이 뽑은 대표적인 불량식품 다가시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베이비스타 라멘. 마치 뿌셔뿌셔를 연상케 하는 이 비주얼. 진짜 라면처럼 생겼지만 절대 끓여 먹으면 안 됩니다. 입에 넣자마자 느껴지는 짭짤 고소한 이 맛, 마성의 바삭함은 말해 뭐해. 1959년 스낵회사 오야츠 컴퍼니에서 탄생한 베이비스타 라멘은 라면을 만들다 생긴 파손면을 버리기 아까워서 간단한 직원 간식으로 만든 게 시초입니다. 짜다고 느낄 정도로 짭짤한 게 매력 포인트로 오리지널인 치킨맛 라멘을 필두로 야끼소바맛, 소금맛 등 여러가지 맛이 있죠. 두 번째, 네루네루네루네. 일본 다가시의 전설적인 과학 간식 네루네루네루네. 가루를 물에 섞으면 색이 바뀌고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거야? 싶지만요, 새콤달콤 입에서 톡톡 터지는 독특한 식감에 요리놀이, 실험놀이, 간식 포지션까지 합쳐져 어린이 간식 분야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는. 대망의 1위는 다가시의 레전드 우마이봉입니다. 단돈 10엔에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간식, 바로 우마이봉. 길쭉하고 동글동글한 옥수수 스낵에 진한 시즈닝이 듬뿍 발린 이 맛. 한입 베어 물면 MSG의 총공격이 펑펑. 명란젓, 콤포타주, 타코야키, 치즈, 새우마요, 카레, 피자, 심지어 나또맛까지 시즌 한정판 포함 40종 이상이니 패키지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와? 여담으로 옛날 일본 다가시야에는 단순히 포장된 과자뿐 아니라 조리해서 판매하는 즉석 간식도 인기였습니다. 짱구에 등장했던 이 철판이 바로 그 조리를 하기 위해 구비되어 있었던 거죠. 쥐날머니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우마이봉 계란말이, 바삭하게 부친 계란 프라이를 센베이에 샌드한 센베이 샌드, 양배추 듬뿍 들어간 소박하고 맛있는 오코노미야끼, 철판에 부드럽게 구워진 떡에 매콤달콤한 해물포를 곁들인 모찌 호다라까지. 과거 다가시야에서 팔던 즉석 철판 간식은 맛도 맛이지만 아이들과 주인이 소통하던 따뜻한 추억의 매개체였죠. 구멍가게에서 만들어주는 즉석 요리라니 우마이봉 계란말이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은 유린이 집에 놀러온 떡잎마을 방범대.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들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요, 그래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딸기 간식을 내어줍니다. 역시 쉽게 넘어갈 아이들이 아니죠. 딸기 크기가 크다 작다, 개수가 많다나 적다나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결국 아이들의 불만에 못 이긴 유리엄마.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요, 자로 딸기 크기를 정확하게 재고 개수를 맞춰 다시 내줬죠. 후니와 맹구는 평소 딸기를 색다르게 먹는다고 합니다. 먼저 딸기에 설탕을 촥촥 뿌려줍니다. 그 다음 우유를
우유를 딸기가 잠길 만큼 넉넉히 부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딸기를 숟가락으로 으깨주면 달콤한 혼이표 딸기 우유 완성. 맹구는 딸기에 짭짤한 소금을 뿌려 먹는다고 합니다. 소금에 딸기라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지만요, 단짠한 게 은근 별미라고. 이 난장판을 누가 다 치우냐고. 이렇게 먹고 또 저렇게 먹고 딸기 처돌이 신짱구. 딸기 시럽 듬뿍 뿌린 딸기맛 빙수를 시작으로 부드러운 생크림과 새콤한 딸기가 만난 생딸기 케이크, 체험농장에서 직접 딴 하트 모양의 딸기, 고산 우유에 딸기 말먹. 누구보다 딸기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엄마가 실수로 딸기 하나 집어먹었다고 세상 다 잃은 표정을 보여줬으니 말해 뭐해. 실제로 일본인들의 딸기 사랑은 어나더 레벨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름하여 일본 전국 딸기지도. 보통 딸기라고 하면 한두 품종을 떠올리지만요, 노. 일본은 지역별로 딸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딸기 하나에도 지방색, 개성, 스토리가 넘쳐나죠. 일본은 남북으로 길고 사계절이 뚜렷한 섬나라로 북쪽은 한랭한 눈의 나라 홋카이도, 남쪽은 아열대 기후의 오키나와까지 기후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같은 딸기를 키워도 지역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역은 자신들만의 딸기 품종을 브랜딩화하려는 욕구가 강해졌으며 2023년 기준 공식적으로 등록된 딸기 품종만 해도 무려 313개 이상으로 알려졌죠. 와? 일본 지역별 대표 딸기를 소개할게요. 먼저 후쿠오카의 아마오. 후쿠오카의 자부심이자 딸기의 왕 아마오. 일본 전체 딸기 매출 1위를 장악하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아마오라, 아카이, 굵다, 마루이, 둥글다, 오키, 크다, 우마이, 맛있다. 아주 이름값 제대로 하는데요. 과실이 크고 두꺼우며 모양이 예쁜 게 특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딸기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했죠. 둘, 사가현의 사가호노카. 일본 편의점 딸기의 숨은 실세 사가호노카. 딸기 디저트, 롤케이크, 파르페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품종으로 적당한 크기와 도드라지는 단맛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 어디서나 만나기 쉬운 일본의 국민 딸기 포지션이라는. 셋, 도치키현의 토치오토메. 일본 딸기 생산량 1위. 일본 딸기 산업을 대중화시킨 주역인 토치오토메. 단단한 과유, 꾸준한 당도, 보관성 우수의 삼박자로 전국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요되는 딸기죠. anyway, 최근 미국에서 난리난 일본의 딸기. 짜자잔. 한눈에 봐도 커다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다. 매번 품절이라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맛이다. 극찬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딸기의 가격은 무려 개당 20달러, 하나로 약 3만원. 토치아이카 딸기는 토치키현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당도 측정 기준 100점 만점에 16점에서 19점을 기록. 이는 일반 미국산 딸기의 2배 수준의 단맛을 자랑하는데요. 12월에서 5월 사이 한정된 수량만 직접 공수돼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딸기 한 알에 3만원이라니 진짜 충격이네요. 오늘은 짱구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비 공장으로 견학 가는 날. 출발 전부터 아이들의 설렘은 맥스. 초코비 공장이면 초코비가 무제 아닐까? 초코비 시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까? 벌써부터 들떠있는 짱구 때문에 선생님들은 진이 빠져버렸네요. 그렇게 초코비 공장에 도착한 떡잎 유치원 아이들. 짜자잔. 위생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본격적인 견학 스타트. 1일 가이드 직원을 따라 공장 내부로 향합니다. 하지만 재밌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작 공장 내부는 기계가 초코비를 자동으로 만드는 진지한 분위기였는데요. 가이드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초코비. 그렇게 지루한 견학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먹방 타임. 따끈따끈 간 만들어진 초코비의 맛은 말해 뭐해. 신나게 초코비를 먹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마무리. 한 손으로 먹고 양손으로 먹고 한 번에 탈탈탈 털어서도 먹고. 짱구가 사랑하는 과자 초코비. 실제로 사 먹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과자 안에 초콜릿이 없네? 네, 크래커 안에 초콜릿 무스가 들어간 별 모양 과자를 기대했다면 오산역. 실제 판매되고 있는 초코비는 기본적으로 콘스넥에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달콤한 초콜릿 맛이 조합된 일종의 초코 콩과자 느낌인데요. 아니, 짱구가 먹을 땐 그렇게 맛있어 보였는데 이게 뭐니? 무난하고 달콤한 옛날 과자 맛에 밍밍한 초콜릿의 조합인지라 호불호가 시게 갈리죠. 용량 또한 동심 파괴급입니다. 커다란 패키지에 비해 양이 겨우 20g. 초코비에 과자를 뜯어서 넣을 경우 겨우 5분의 1에서 4분의 1이 채워질까 말까한 양인데요. 그램당 가격으로 따져도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 과자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그럼에도 불구 초코비가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캐릭터 산업의 강국 일본. 이상하게도 캐릭터 과제들은 짧게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헬로키티, 원피스, 도라에몽 등 수십 년 사랑받는 IP들조차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조용히 단종되는 게 국룰인데요. 한정판에 의존하는 전략, 맛보다 모양에만 집중한 설계, 높은 가격과 낮은 만족도로 인해 반짝 잘리고 욕먹고 사라지는 루트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초코비는 다릅니다. 2006년 출시
출시된 과자가 2025년인 지금까지 판매 중이니 말해 뭐해.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코비 롱런의 핵심 비결은 바로 추억 회상 트리거. 짱구는 5살이지만 짱구를 보고 자라온 세대는 20,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초코비가 어린이용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 타깃은 어른이 극짱과 함께 자란 세대로 자신의 유년기 감성을 되찾기 위해 소비하는 성향을 정확히 관통. 시즌 한정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철수네 집에 놀러온 짱구. 타이밍 참 기가 막히죠. 짜자잔. 철수 엄마가 점심으로 따끈따끈한 빵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도넛, 팥빵, 멜론빵, 크로켓, 그리고 초코소라빵. 철수의 픽은 초코소라빵입니다. 담백한 빵에 달콤한 크림의 조합은 말해 뭐해. 빵의 뒷부분을 뜯어서 초코크림에 듬뿍 찍어서 한 입 먹으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청개구리 짱구는 뒷부분 먼저 공략하는데요. 초코크림이 전부 흘러 넘치고 말았죠. 뭐? 그래도 맛있게 초코소라빵을 나눠 먹는 걸로 마무리. 초코소라빵. 우리나라에선 추억의 간식이지만 일본에선 꾸준히 사랑받는 디저트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아는 맛으로 동네 빵집부터 백화점에 입점한 베이커리까지 어디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코에 견과류, 바나나, 말차, 고구마, 딸기까지 각종 어레인지 싹 가능. 모양은 클래식하게 유지하되 총 내용물은 천차만별인 게 포인트이죠. Anyway, 한국의 붕어빵 먹는 순서 논쟁처럼 일본의 초코소라빵 역시 꼬리부터 먹기 대 머리부터 먹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초코크림부터 직진하는 머리파. 빵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결국은 초코가 주인공임. 크림 신선할 때 먼저 먹는 게 국룰이지. 머리부터 먹어야 크림의 풍성함이 입안 가득. 빵은 그저 초코의 그릇일 뿐 핵심부터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이번엔 마지막까지 초코크림을 아껴 먹는 꼬리파. 초코의 소중함은 기다릴수록 더 커진다. 빵의 식감을 제대로 즐겨야 진짜 디저트지. 마지막에 초코를 먹는 피날레는 무조건이다. 꼬리파는 크림이 없는 꼬리 쪽부터 조심스레 먹어가는 스타일로 초코는 피날레용 하이라이트. 마지막 한 입에서 초코 폭발의 감동을 맛보려는 미식가형이라는. 결론, 초코소라빵은 어디서부터 먹든 맛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짱구네 가족. 바로 그때 엄마가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초초초초 인기 디저트 카페랍니다. 오픈 전부터 사람들로 바글바글. 조금이라도 늦으면 얄짤 없다고 하네요. 웨이팅 맛집의 푸딩이라니 기대감 급상승한 짱구. 한 걸음에 냉장고로 달려가 실물 영접. 짜자잔. 보기만 해도 영롱한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역시 맛집 푸딩은 때깔부터 다르죠. 지금은 대웨이팅의 시대. 여기를 가도 또 저기를 가도 대형 카페, 소품샵, 심지어 떡볶이집까지 줄을 서야 하는 세상. 웨이팅은 기본 패시브가 되어버렸는데요. 일본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카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과 끝이 보이지도 않는 행렬. 특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에는 웨이팅이 필수입니다. 티라미수, 수플레 팬케이크, 크림슈, 소금빵, 빙수 등 디저트 천국 아니랄까봐 메뉴도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웨이팅 어플 하나면 다 해결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종이에 기록하는 수기나 번호표 웨이팅이 기본 탑재입니다. 매장 앞에서 직접 수기 명단에 이름을 작성, 가게 앞에서 줄 서거나 근처 벤치에서 대기, 매장 앞 대기판에 순번 띄움, 그리고 대망의 입장. 고령층 중심의 소비층이 존재. 오프라인 경험을 중시하는 일본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Anyway, 일본 현지인도 오픈런하는 디저트 맛집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원조 소금빵 맛집 팡매종.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버터 줄줄. 입안 가득 고소하고 짭조름한 풍미는 말해 뭐해. 갖고 온 시오빵은 온도, 향, 식감 모든 게 다 다르죠. 두 번째, 부드러운 프렌치 토스트 알리아. 오픈 전부터 웨이팅이 넘치는 이곳. 겉은 노릇노릇, 속은 계란 커스터드가 스며들어 거의 푸딩 수준의 촉촉함. 바삭, 촉촉, 달달, 삼박자 완벽 그 잡채라는. 세 번째, 일본 전역에 지점을 둔 크레페 맛집 하버스. 겹겹이 쌓아 만든 크레페에 키위, 바나나, 딸기 등 여러 과일이 듬뿍. 전 지점 모두 웨이팅 1시간은 필수라고. 물론 최근 들어서는 QR코드 기반 웨이팅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긴 합니다만 대세는 여전히 번호표라는 게 함정. 저도 일본 가서 웨이팅 실컷 해봤는데요. 그래도 맛있으니 패스. 쓴 말차를 마시는데 입이 영 심심한 짱구 아빠. 어디 달달한 간식이 없냐고 묻습니다. 없는데. 짱구 엄마는 시치미를 떼다가 선물 받은 고급 양갱을 가져오겠다고 하죠. 하지만 가져온 건 이것.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 이렇게 얇게 잘랐다고 하죠. 그래도 맛 자체는 극락. 나중에는 숨겨놓은 양갱 찾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유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화 선생님이랑 짱구가 오자 아주 조금 잘라줬는데요. 이걸 짱구가 통째로 순삭해버렸죠. 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는
어떤 걸까요? 일본에서의 양갱,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 양갱들 10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양갱하면 연양갱, 할머니 입맛 이미지로 유명한데요. 일본에서는 화과자의 대표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과자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과자를 의미, 보통 차와 같이 먹는 디저트 개념으로 차의 쓴맛을 덜어주기 위한 극강의 단맛,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첫맛은 눈으로 즐기고 끝맛은 혀로 즐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데요. 이렇게 계절성을 담은 예쁜 디저트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모찌, 만주, 모나카, 메리키리 등이 대표적이지만 역시 인기가 좋은 건 양갱. 팥을 주재료로 하여 설탕, 물엿 등을 넣고 섞어서 졸여서 만든 디저트로 대량 생산하는 곳도 많지만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가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팥양갱 말고도 도쿄의 토란 양갱, 교토의 고구마 양갱 등의 고급 양갱은 물론 딸기 양갱, 물고기 모양 양갱, 오렌지 양갱 등 별의별 모양의 양갱이 다 있죠. 하지만 일본도 입맛의 서양화로 이런 장인 맛집들도 하나둘씩 폐업하는 추세. 고급 양갱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양갱 먹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은 딱히 없었는데 고급 양갱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12기에 나왔던 고구마 파티편, 고구마 한 박스가 택배로 도착. 외할머니가 선물해준 건데요. 으깨서 짱아 이유식으로도 먹고 소금 뿌려서도 먹고 우유에다가도 먹고 버터도 발라 먹죠. 저녁밥도 고구마 조림, 고구마 무침에 고구마 된장국까지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다 먹기도 전에 옆집 아줌마가 또 선물해주고 결국 오수랑 닭살 커플 초대해서 고구마 파티하는 걸로 마무리. 짱구네가 환장하는 이 고구마, 나뭇잎 사이에 구워서도 먹고 유치원에서도 먹고 고구마 먹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예스! 고구마가 원래 일본에서 온 단어라는 거 아셨나요? 18세기 중엽 통신사 조엄이 대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게 그 시작입니다. 일본어 발음인 고코마가 어원으로 고코마, 고쿠마 이렇게 바뀌다가 고구마가 된 것으로 추측되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떼놓을 수 없는 고구마. 우리나라도 고구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본의 고구마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딱.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겨울에 군고구마 트럭에서 사서 코타치 안에서 까먹는 게 추억이죠. 여기서 잠깐 이 트럭에 흑돼지가 있는 이유. 가고시마가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여기 특산물이 흑돼지이다 보니 방귀 뀌는 흑돼지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일본에서의 고구마 단지 과거 추억만이 아닙니다. 원래도 겨울만 되면 많이 먹긴 했지만요. 요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탕후루 열풍을 뺨치고 있죠.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좋아지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과 마트에는 단독 매대가 있지만요. 품절 대란으로 사먹기 힘들 정도. 돈 된다고 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일본. 여기서 덕후 장인 기질이 돋보이는데요. 군고구마도 똑같은 군고구마가 아닙니다. 짜자잔.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 당도와 담백함, 찐득함과 부드러움으로 구분하는데요. 꿀고구마로도 유명한 베니아루카는 극강의 끈적함과 단맛을, 퍼플 스위트로드는 크림 같은 식감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을, 밤고구마는 부드러운데 달달함을 취향에 맞게 종류별로 골라 먹는 거죠. 일본에는 밥만 전문으로 짓는 장인이 있다고 했었죠. 당연히 고구마 장인도 많습니다. 굽는 방식에 따라 맛도 다 다르다는 것. 한 장인은 저온에서 숙성시킨 고구마를 핸드메이드 항아리에서 장기간 굽는데요. 한 번에 15개만 구울 수 있어 희소성이 크다고. 게다가 한 개에 10,000원 수준인데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군고구마를 빵처럼 판매합니다. 마트랑 편의점마다 갓 구운 고구마가 나오는 시간을 적어놓는데 시간 되자마자 사람들이 싹 쓸어가서 품절대란이라고. 물론 이렇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고구마 아이스크림, 고구마 푸딩, 고구마 과자, 고구마 맥주 이런 건 기본이고요. 군고구마 전문점 고구마 엑스포, 최근엔 군고구마 자판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하나 시작했다가는 끝장을 보는 일본. 탕후루도 유행하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 무료 쿠폰을 받은 짱구. 바닐라, 초코, 믹스, 녹차, 멜론 그리고 민트 초코까지 어떤 걸 골라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결과 짜자잔, 한정판 멜론 맛과 민트 초코 맛 당첨. 이 두 가지 맛을 고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멜론 맛은 한정판에다 비싸서 골랐다고 하고요. 민트 초코 맛은 호불호가 엄청 갈리기 때문에 훈이에게 먹여보고 싶어서 골랐다고 하죠. 라.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항상 옳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도 먹고 그네 타면서도 먹고 한참을 신나게 먹는데요.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해버린 짱구. 민트 초코다.
난 이거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한마디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여기서 반전 하나, 짱구도 한때 민초파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짱구, 우연히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던 철순애와 마주치는데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으니 그가 고른 맛은 바로 민트 초코. 역시 맛잘알 짱구, 두 가지 맛을 합쳐 먹으면 기분이가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일본에도 민초단이 있을까? 예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 민트 초코를 선보였던 건 바로 베스킨라빈스. 1974년에 도쿄에 1호점 오픈 시 최초로 출시했는데요. 민트의 시원한 맛과 파란색의 색감 때문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래도 확실한 수요층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SNS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도 큰 붐을 일으켰던 민트 초코 열풍.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 하는 호기심 가득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옹호하는 민초단과 그냥 치약에 초코를 섞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음식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반민초단 역시 등장. 싸움이 격화되면서 SNS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뇌절의 나라 일본답게 민초 마케팅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민트 초코 호불호 밈을 소재로 한 노래도 나왔고요. 여름만 되면 해마다 민초 메뉴들이 넘쳐나죠. 민트 초코 슈크림빵, 민트 초코 피자, 삿포로 민트 초코 맥주,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민트 초코 라멘까지. 와! 결론, 막히는 민초단이다. 덱. 짱구 속 디저트 먹방을 보니 달달한 게 확 땡기는데요.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일본 여행 가서 디저트 실컷 먹어야겠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충격 실사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러 가. 소금빵?